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에 시즌3 21화로 찾아왔고요. 제가 욕바지 시리즈라고 적어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 가장 강성인 회원분들이 인천에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다룰 단지가 인천입니다. 두산 이브 더 센트럴 도화. 욕 많이 먹을 것 같은 영상인데 일단 공고 영상입니다. 많이 기다려 오셨던 분들도 있을 만한 단지죠. 도화역 쪽에 들어가는 단지인데요. 일단 한 줄 평이었습니다. 도시 셋을 품은 인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이따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천은 재밌는 도시입니다. 제가 애정을 담은 의미에서 마계 인천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나쁜 의미가 아닌 의미로 다양한 단지의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인천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천은 섹터들이 좀 나뉘어요. 대도시잖아요. 인천도 300만이 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얘기. 왜냐면 지난주에도 인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죠. 엘리프 검단이 분양이 됐었거든요. 물론 미변이 좀 났는데 인천은 되게 복잡다단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프에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인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얘기도 할 거거든요. 인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걸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습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추어진 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산 이브 도화가 대단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660세대이기 때문에 중규모에서 조금 큰 단지, 그래서 대단지라는 측면은 조금 빠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게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중규모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검단이라도 이런 신도시에 들어가는 중규모 단지는 단순한 중규모 단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택지지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얘도 도화지구라고 개발되어 있거든요. 거기 바로 위에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단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최근에 인천 원도심에 신축들이 꽤 들어갑니다. 사실 9월 되면 인하대역 쪽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던 단지가 또 하나 대기하고 있고요. 시즌2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죠. CTOCL이라든가 핫한 영상 또 하나 있었죠. 송도역 센트리폴, 레미안 센트리폴이었죠. 8억에 분양했는데 그때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지만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분양 잘 됐습니다. 30대 1인가 나왔었잖아요. 인천에서 정말 잘 된 단지 중에 하나인데 여튼 이런 식으로 인천의 원도심들 있잖아요. 인천의 개발구역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송도라든가 아니면 청라라든가 영종이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계양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검단도 있고 그다음에 검암 역세권도 있고 하객지구도 있고 많은데 이런 하객이라든가 특히나 원도심에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택지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도심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원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이란 건 이미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깔려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얘도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단지일지는 사실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고 그걸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역세권이기는 합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도권 1호선, 인천의 가장 주요한 노선 중에 하나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주안역과 제물포역 사이에 있는 게 이 도화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보이시나요? 인천분들은 잘 아시는 이편한 세상 도화 2단지 1단지 있는데 거기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거의 정사각형이네요. 여기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여기에. 그럼 도화역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를 재보면 거칠게 쟀을 때 이런 식으로 재겠죠. 대략 970 거의 1km 정도 돼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이 도화역이 대략 1km 거리잖아요. 근데 제물포역이 있거든요. 제물포역까지도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1.3km급 도화역까지가 1km, 제물포는 1.3km. 근데 또 옆에 주안 국가산단역이라는 인천 2호선이 있어요. 거기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1km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여튼 1호선은 도화역이 아무래도 좀 더 가까우니까 도화역도 이용할 수 있고 국가산단역 인천 2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리가 애매합니다. 그죠? 어느 한쪽이라도 가까운 게 더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두 역 다 1km급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걸으려면 걷지 못하는 거리는 아닌데 좀 애매한 1km급이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도화역과 제물포역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km 정도 되는 도화역과 1.3km 정도 되는 제물포역이 있고요. 좀 더 보시면 주안 국가산단역 인천 2호선인데 얘는 도화역까지 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인천 2호선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인천 시청역을 제가 써놓은 이유는 GTX 때문이죠. 송도에서 출발해서 여길 거치게 되는데 여기를 이용하려면 국가산단역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죠. 1호선보다도. 1호선을 이용하면 부평까지 가서 부평이
여기 있잖아요. 부평까지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2호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인천 시청역에 가서 GTX-C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제가 이 인천시청 옆에는 특별하게 뭘 안 써놓은 이유가 물론 GTX-B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기가 인천 원도심권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객지구의 CTOCL 6단지였죠. 거기랑 센트리폴 설명할 때도 서울 접근성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했어요. 인천은 대도시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 다음 가는 2위권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을 제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내에서의 수요와 그 자체 내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분들의 어떤 수요가 있을 거고 그게 분양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즌2에서 CTOC 6단지하고 레미안 센트리폴 올렸을 때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욕을 먹었었거든요. 원도심이 야 송도도 아니고 변두리인데 거기가 되겠냐? 이렇게 많이 비판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원도심의 어떤 그런 힘? 이걸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청역을 통한 GTX 접근성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거리가 조금 아쉽다. 1km 정도 되니까요. 1호선이든 인천 2호선이든 여하튼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갖출 단지냐라는 측면에서 약간 단지가 조금 적다는 것, 단지가 아주 큰 규모는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가 조금 애매하다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단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 단지이기 때문에 선별단지 영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역 관심도는 높습니다. 인천 원도심 분양들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객지구라든가 송도의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북쪽으로도 뭐 검암 역세권에도 몇 가지가 있죠. 이런 원도심들의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시즌2에서 작년에 레미안 센트리폴이라든가 CTOCL에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인천 분양가 추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엘리트 검단이라든가 걔가 이제 인천 1호선 연장이 된 검단에서 끝에서도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거리가 1km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도보는 좀 힘든 1.7km인가 그랬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도보는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분양이 나긴 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들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있어요. 더구나 이 두산 2부가 이번에 인천에 두 단지를 같은 날 분양합니다. 얘가 있고 두산 2부 강화 센트럴인가? 라고 하는 단지가 있어요. 강화도에 들어갑니다. 강화도 초입에 들어가는데 여하튼 걔도 근데 분양가가 5억대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인천 분양가라고 하는 게 물론 인천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천 분양단지들에서 수도권에서는 가장 싼 편에 속합니다. 입지나 뭐 예를 들면 택지주구에 들어가고 역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수준은 수도권 전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거의 경기 북부하고 맞다이를 속된 말로 뜨는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이런 분양가 추이가 어떻게 될 건가를 갖다 볼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해서 선별단지 영상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기본 정보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이부터 센트럴 도화, 그냥 두산 도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길어서 요즘 두산 도화인데 8일날 특공이 있고요. 9일날과 10일날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나왔고 교통은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도화역과 제물포역 1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중앙 국가산단역 인천 2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다만 거리가 1km가 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 거리다. 인천시청역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호선 국가산단역을 통해서 몇 정거장 가면 인천시청역에 들어오는 GTX-B를 물론 개통 연도에 대해선 31년까지도 밀렸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설렁설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B 노선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나왔거든요. 어젠가 이제 내년도 26년도 예산이 계획안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GTX-B에 본격적인 이제 공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31년도에는 개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660세대인데 이 같은 경우에 조합이 있어요. 재개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 이런 걸 제외하면 411세대. 재개발치고는 그렇게 세대수가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특공이 212세대, 일반은 200세대입니다. 최고 39층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략적인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7개 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가 개설됐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산단이 있어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렇게 산단들은 공장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망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 삼각형이 들어가는데 위성비 찍어 보시면 이렇게 옆에가 산업단지들이에요. 그렇죠? 구민운동장도 있습니다. 남서쪽으로는 단지들이 있는데 나머지 방면은 전부 다 이런 공장들이어서 중층, 중저층 이상이면 탁 트여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입주는 28년 11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 조금 넘는 3년 2개월 나쁘지 않죠. 물론 최근에 입주대 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금 마련 측면에서 긴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간 택지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상제 적용 안 되고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무도 제한이 없는데 전매에는 1년 제한이 있습니다. 당첨은 1년이니까 투자를 2단지에 대해 생각하신다면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인데 공고문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59 AB형, 74도 AB형이 있고 84도 세 가지 타입. 좀 다양한데요. 가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59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분양가입니다. 4.4억에서 4.9억, 딱 5억 안 되게 좀 나왔고요. 기본 분양가가 74형이 5억에서 5.5억에 나왔고 84가 5.9억에서 6.6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딱 느껴지는 게 여기서 기본 분양가지만 59형 최고가가 4.9억인데 74가 5억에서 최고가 5.5억이에요.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74형이 좀 매력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84는 그냥 제 가격에 나온 것 같고 비율상 74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봤을 때 확장비는 민간형 치고는 비싸지는 않게 나온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민간 분양 물량 저희가 분양가 중개 이번 시즌 3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공공이야 싸지만 민간 분양은 최근에 2,500에서 3,300까지 나왔었거든요. 최근 저희 분양가 중개 영상 보시면 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싸게 나온 편이죠. 그렇죠? 59형이 1,400, 74가 1,600, 84가 1,700. 이건 또 확장비가 59형보다 딴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라서 역시나 74 괜찮아 보이고요. 에어컨은 4기하고 5기가 있는데 얘도 한 200 정도씩은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4기 기준 640에서 700이고 800에 5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본형이고요. 고급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로 좀 비싸게 책정된 놈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형은 아무래도 한 1, 200 정도는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 분양가 중개 보시면 다 아시겠죠? 저는 옵션에서 싼 놈 선택, 비싼 놈 선택 있으면 무조건 비싼 놈으로 해서 그리고 모든 항목을 일단은 다 때려박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59형 3,000, 74 3,500, 84 4,000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평형별로. 다만 얘가 타입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A, B, 뭐 A, B, C 이런 식으로 있는데 타입별 평균 정도라서 정확한 타입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대략 평균 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 어느 단지나 그렇지만 가전은 제가 뺐고 최근 들어서 단열 필름이나 방충망 같은 것도 꽤 비싸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가 뺍니다. 그래서 가전, 단열 필름, 방충망은 제외한 가격 그 나머지 중에서 비싼 놈은 다 때려박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 보면 여기서 몇백에서 꽤 많이 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택 안 해도 무방한 것들이 꽤 많아요. 고급화를 많이 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꽤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다 때려박은 걸로 실질 분양가 계산해 드리죠. 그래서 59형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에어컨 합하면 2,000에다가 옵션 3,000 하면 5,000이고 74 같은 경우에도 대략 5,000 정도 돼요. 84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분양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59하고 74는 5,000을 더했고 84는 6,000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나온 실질 분양가는 59형은 4.9억에서 5.4억이고요. 74는 5.5에서 6억, 그다음 84는 6.4억에서 7.2억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급 옵션을 다 때리박은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질적인 분양가를 생각해 보시려면 옵션을 선택해 보시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건데 실질 분양가에 있어서도 59하고 74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4 대비는 아니고 59 대비 74가 좀 괜찮은 이런 느낌은 사실은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평면은 제가 무난하다 써놓고 84C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평면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59A형은 보시는 것처럼 뭐 3베이에 마통풍 구조 여기 창문이 있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침실은 3개가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59형은 최근에 2번, 3번을 같이 붙여주는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4베이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3베이로 나왔는데 꼭 이게 나쁘지만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요 침실 1을 쓰면서 지금 여기도 보면 드레스룸이 명확하게 들어가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침실 1을 갖다가 드레스룸이나 이런 걸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나쁘진 않은데, 다만 5구형에도 자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 이런 거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침실 1에다가 드레스룸이 작게라도 들어가지고 2번, 3번에 붙어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구B가 그 형태로 나왔어요. 5구B가. 다만 얘는 탑상형인데 이 형태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침실 2, 3이 붙어 있고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형보다 B형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녀라든가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74죠. 74 같은 경우에는 A형이 이런 식으로 좀 전에 5구B를 갖다 좀 뭐랄까요, 넓혀놓은 느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4B 같은 경우에는 좀 전 걸 갖다가 뒤집어 놓은 느낌.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 평면도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민평형 84를 보시면요, 잘 나왔죠. 포베이에 딱 마통풍 구조고, 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알파룸이 있습니다. 알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 주방을 넓히거나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간 자체가 많은 걸 갖다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평면도상 보기에는 알파룸 크기가 침실 2, 3에 비해서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 84형이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84B형 같은 경우에도 침실 2, 3이 이런 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여기는. 그렇죠? 대신에 알파룸이 있어요. 있는데 침실 1에 붙어서 있습니다. 드레스룸 따로 있고 여기 밑에 알파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생활 패턴이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형은 뭐 A형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는 알파룸 쪽에 팬트리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4는 알파룸 자체가 큰 거고, 그리고 현관 팬트리가 있다면 C형은 현관 팬트리가 안쪽으로 있는데 알파룸 팬트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 성향입니다. 84C형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니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필로티가 적용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1층이 전부 다 필로티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물량하고 또 임대 물량도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아닌 부분들이 조합원들이 가져간 부분, 딱 좋은 층들 좀 가져간 거 보이죠? 반면에 84B형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꽤 많이 남아 있고, 제가 그리고 84C형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84C형이 요 라인 하나밖에 없거든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긴 조합원 물량이 딱 3개만 나갔고 웬만한 거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19층입니다. 얘 전체적으로는 37층이 최고층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높지 않은 것도 엘리베이터 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적하고 이런 분위기가 날 것도 같아서, 그리고 평면도에 그 아까 팬트리라든가 알파룸 팬트리 같은 게 좀 조합해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동호수 보시면은 각 타입별로 어디가 좀 더 고층에 유리한지 같은 것도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4B가 좀 고층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59A도 고층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셔야 될 게, 제가 원래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단지 배치도도 잠깐 보면요,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 아까 84C는 향 자체는 아무래도 이쪽이니까 동양 쪽에, 남동양?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 평면도라든가 동호수 배치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거고요. 자,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독서실, 도서관, 키즈 카페인데, 제가 특이하게 스카이 라운지하고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안 들어가는 단지도 꽤 많은데 얘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얘는 전세대 세대 창고도 들어가고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그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뮤니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 커뮤니티, 독서실 들어가고 1인 독서실, 키즈 카페도 들어갑니다. 어린이집과 다른 거죠, 이거는. 들어가지고 샤워실 들어가고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센터, 안 쓸쯤에 이건 뭐 GX룸이겠죠? GX룸도 들어가줘요. 그리고 썬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운데 채광될 수 있게, 여기 달리면서도 채광이 좀 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갑니다. 스카이 라운지는 되게 원래는 고급 단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도 37층인가 8층인가 거기에 들어가줘요.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가 딴 게 아니라 카페죠, 카페.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규모 자체가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아요. 더구나 얘가 600세대급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스카이 라운지로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쪽
특화 보면, 단지 특화 쪽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줍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손님이 오실 때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용도가 다양하고, 세대 창고도 들어가죠. 뭐 인테리어 시스템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세대 창고는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만 뭐 규모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문의 보셔야겠죠. 일단 그래도 세대 창고 있으면 계절별로 안 쓰는 물건 넣었다 뺐다 하기에 상당히 좋죠.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 준다는 점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모에 비해서 660세대인데 이런 커뮤니티 게스트하우스하고 스카이라운지 좋거든요. 특히나 얘가 조망이 좋을 거라고 했잖아요. 주변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도 들어가 줍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 한쪽에 1, 2층짜리로 이쪽에 주출입구 옆에 근린 생활시설도 들어가 줍니다. 물론 근린 생활시설은 들어가는 단지들도 많아요. 근데 안 들어가는 단지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잘만 들어가 준다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얘가 단지가 여기까지 되게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차입니다. 주차가 확인은 요망합니다. 제가 공고문도 뒤져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하게 아직은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0대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걔를 갖다 660세대로 나누면 1.06대가 나옵니다. 확인은 필요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본 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1.06대. 물론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그렇게 주차 대수가 막 좋지만은 않아요. 밑에 도화 6-2단지 1.04대. 근데 얘는 보시면 공공임대가 502세대인 단지입니다. 6-1단지도 1.15대. 근데 얘는 민간임대 아파트예요. 도화 오블럭 얘도 민간임대 1.15대. 도화 서이스타일스가 있는데요. 얘도 기타 임대가 많이 있는 단지. 그럼에도 1.27대 1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단지죠. 더샵 스카이워커가 있는데 얘는 1.42대1입니다. 얘는 민간 물량이죠. 그렇죠? 1단지는 조금 작네요. 1.2대1. 여하튼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그것도 신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1.06대1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심 재개발의 고질적 문제이긴 해요. 뭐 주변 단지도 그렇지만 도심, 원도심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지하를 많이 파줘야 돼요. 지하 주차 제대로 확보하려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하 한 층을 파는 데마다 들어간 돈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1.3대, 2대, 3대 정도는 최소한 가주거든요. 괜찮은 단지들은 1.5대 이상 가지고요. 바로 전 영상이 수원의 재개발이죠. 영통에 들어가는 프루지오 르마크 있었거든요. 망포역에 들어가는. 걔 같은 경우에도 1.5대가 넘었거든요. 근데 얘는 임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1.06대 1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변에 좀 전에 봤던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수준보다도 떨어져요. 좀 전에 봤지만 민간임대든 공공임대든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1대 1 정도 나가주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1.2대도 나갔고요.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가는 조건 중에 차량 가액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대1 좀 넘어가면 괜찮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왕숙에 들어간 공공분양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는 넣어줘야 된다. 어느 정도. 왜냐면 1.2대면 괜찮을 것 같지만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차 공간 어때요? 지하 공간 보면 면수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공간들이 있어요. 사실 너무 불편한 공간들. 기둥에 바로 붙어서 문 열기 힘들다던가 이런 공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포함하면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임대라고 하더라도 꼭 한 대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추후에 살다 보면. 근데 얘는 임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보다도 주차가 이렇게 못하게 나왔다는 거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임대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민간 물량인데 아무리 원도심 재개발이지만 만약 이 주차 대수가 사실이면 이건 명백한 시행의 잘못이다. 이게 두산이부는 시공입니다. 두산은 건설사예요. 이거는 재개발 조합이 시행이잖아요. 그렇죠? 조합 쪽에서 물론 건설사하고 서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시행 쪽에서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아닐까? 정확한 건 제가 몰라서, 제가 조합원도 아니고 몰라서 그렇지만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그리고 결정을 시행했다면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시세를 깎아먹을 거예요. 이게 두고두고. 왜냐면 이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더군다나 작년에 제가 시즌2에서 송도역 센트리폴 8억에 분양했거든요. 근데 레미안이었잖아요. 레미안인데 주차 대수가 1.2대급으로 나와서 제가
이상한데 그거 하나는 정말 단점이다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그거 레미안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긴 한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더군다나 세대창골을 제한해 놨을 거잖아요. 세대창골 차라리 줄이고 이걸 좀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가 잘못 파악한 걸 수 있어요. 1.06대가 아니라 좀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만 84형 이상들이 들어가는 단지에서는 이게 뭐 들어가서 10년 살고 나오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 한 번 지어두면 최소 40년은 갈 아파트인데 앞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적어도 1.5대는 넘어가야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좀 문제다. 저는 주차하고 커뮤니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기존 영상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온 단지들이 주차는 좀 많이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양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일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주차는. 입주민 입장에선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 차 댈 데 없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 차 밀고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정말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교육은요, 서하초가 있고 학교 단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육적 여건 좋습니다, 이 단지. 왜냐면 이렇게 학군 찍어보시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 서하초등학교 이렇게 초록색 나오는 게 권역인데 여기 삼각형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두산이부가 서하초등학교가 여기 권역입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뭐 단지 가까운 쪽은 여기일 텐데 입구가 400m급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천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인천대학교 캠퍼스 일부는 팔아서 청운대학교도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 주변에 학교가 인화여중, 선인고, 인화여고, 선화여중, 선인중, 인천 소방고등학교, 좀 더 왼쪽으로 가면 마이스터고등학교, 대중예술고등학교, 재능중학교, 재능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엔 인천 비즈니스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거의 뭐 그냥 학교 단지입니다. 학교 단지 여기가. 중고등학교 엄청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가는 뭐 주안 쪽에도 있을 거고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편의성 같은 거라든가 이런 학원가들이 이미 다 형성이 돼 있는 곳에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성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그다음에 바로 옆이 재물포하고 주안이잖아요. 좀 넘으면 간석이고 인천 전반에 있어서 요 라인 따라서 잘 발달돼 있는 곳이죠.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교육이나 편의성 측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물론 송도 쪽이라든가 학원뿐만 아니라 학군이 좋은 데들이 있긴 해요. 그런 곳과 비교했을 때 좀 빠지는 거지 인천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빠지거나 이런 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분양가가 과연 착한지 적절한지.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비싼데 싼 건가? 왜냐면 최근에 인천 분양들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인천 분양가가 기존 주택들의 가격과 무관하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 봤을 때 최근에 나온 엘리트 검단이라든가 같은 날 분양하는 강화 쪽 단지 분양가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비싸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싼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 보이는 좀 아리까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보면요 이렇습니다. 좀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번 두산 도화가 28년 들어왔는데 요 가격이 나왔잖아요. 74는 5.5에서 6억 84가 6.4에서 7.2억 풀옵션을 다 때리박은 가격이고 여기서는 좀 더 낮아질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를 비교해봤냐면 일단 더샵 스카이터 1단지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도화역까지 거리는 훨씬 더 가까운 단지입니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거리를 재보면 도화역에서 3,400m급에 위치하는 이번에 들어가는 두산인부는 1km급이라고 그랬잖아요. 1단지 보시면 20년도에 들어갔고 아직은 준신축인데 지금 74거든요. 74가 보시면 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7월 달에 있죠. 그렇죠? 5억 200, 4억 9,200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74 다른 형도 보시면은 4억 9,500, 5억 200, 5억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4를 보시면 전고점에선 거래가 많이 없었고요. 최근에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올랐어요. 22년도보다 5억 2천, 3천이 있는데 5월 달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6, 7월 달만 하더라도 5억 3,800, 5억 4,800, 5억 7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다른 타입도 보시면 9층짜리가 8월 달에 5억 2,800에 B형이니까 뭐 탑상형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7천짜리도 있었다. 2월 달에 올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2단지도 있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74가 보시면은 5억 근접해서 4억 9,800에 6월 달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84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반부터면 5억 8천, 4천, 1천 이런 식으로 약간 초보단 떨어진 가격이 있고요. 뭐 다른 타입은 근데 평균적으로 5억 4,100 거의 뭐 5억 5천급 그 다음에 5억 6,2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몇 천 차이를 두고 층수 상관없이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리해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74는
1단지 선언점 1, 2단지 합해서인데 4억 8천에서 5억 1천 정도에, 그 다음에 84는 5억 3천에서 5억 7천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식 차이는 이번에 들어간 두산 이브가 한 8년 차이 정도 나게 돼요. 즉 두산이 들어갔을 때 스카이타워는 8년 차가 되니까 아직 뭐 구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축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는 시기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도하역까지 거리는 얘는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300, 400m급이었잖아요. 이번에 두산 이번에 1km급인데, 그런데 가격 차이가 대략 74는 옵션 다 포함 가격이고 좀 깎을 수 있으니까 7, 8천 정도 비싸게 나온 것 같고, 84의 경우에는 대략 1억 정도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세보다. 그렇게 봤을 때 애매하죠. 연식은 분명히 두산 이브가 좋은데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편한성 재물포역 파크매종이 있습니다. 구축 엄청 많아요. 이놈입니다. 6억 이상으로 했더니 많은 아파트가 사라졌죠 지금. 구축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26년 들어갈 예정인 아파트예요. 그렇죠?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없기 때문에 84를 한번 볼까요? 84를 갖다가 분양권으로 보면 대략 6억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6억 3,900짜리도 있는데 여하튼 경우에 분양권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한 정확한 시세는 이제 직접 문의하시기에 정확합니다. 여하튼 정리는 이렇게 해뒀습니다. 대략 6억부터 지금 분양권이 점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주한 센트럴 파라곤과 두산 유지 센트럴 여의가 있습니다. 파라곤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용성이 낮죠. 거래도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145, 정유적 109가 지금 한 7억 3천 정도에 거래된 게 있고요. 8월에. 84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에서 5억 7천에. 근데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한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실 만한 단지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파크매종이 재물포역까지 거리가 500m급이거든요. 이번에 들어간 두산이브 도어버드는 좋죠. 근데 지금 이 가격 정도라는 거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인천을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 군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인천 회원들이 워낙에 여러 군데에 사시니까. 호호금이 있습니다. 이거 엘리프 검단에서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호호금이 지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인천 북부 검단 신도시에서 21년, 22년 들어간 얘네는 이제 역세권이죠. 완전히 200m급인데 아라역까지 6.5억에서 8억 정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6.5억에서 8억의 중간 가격 정도죠. 지금 센트럴 도하의 분양가가 6.4에서 7.2억이니까 호호금의 비싼 놈보다는 싼데 싼 놈보다는 비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8.1억. 사실 호흡은 전고점이 없죠. 21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 시즌2에서 작년에 제가 CTOCL 6단지, 그 다음에 레미안 센트리폴 얘기해드렸죠. 그 당시에 분양가는 CTOCL 쪽이 7억대, 그 다음에 레미안 센트리폴이 옵션 다 제가 포함시켜서 그때 해드렸잖아요. 8억이 나왔었습니다. 얘에 비해서는 조금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엘리프 검단 포레드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역까지의 거리가 1.7km라서 얘는 도보가 거의 불가능한 단지인데 5.6억에서 6.5억에 나왔어요. 얘보다는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호금보다는 조금 싸게 검단 신도시, CTOCL 레미안 센트리폴보다는 조금 싸거나 좀 비슷하게, 그 다음에 엘리프 검단 포레드보다는 좀 비싸게 나왔다 라는 얘기는 여기 두 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엘리프 검단 포레드야 역광거리에서 워낙에 얘보다도 많으니까, 두산이브 도하보다도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CTOCL 쪽 하기, 여기도 사실 원도심 재개발이잖아요. 이쪽하고 정말 신도시죠. 이건 재개발은 아니지만 검단 신도시의 지금 현재 가격들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레미안 센트리폴이 8억이었기 때문에 CTOCL은 7억대 초반이었거든요. 1억 차이가 났었어요. 바로 옆인데도. 자, 분양가는 CTOCL과 유사한 듯 보입니다. 얘가. 그렇죠? 다만 더 싸게 나온 최근 분양가는 엘리프와 두산 강화가 있다. 엘리프보다는 얘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프가 더 싸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단점인 거죠. CTOCL을 가는 게 낫느냐. 왜냐면 CTOCL이 아직도 분양할 단지들이 있거든요. 7단지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분양가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트리폴 성공을 봤잖아요. CTOCL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CTOCL이 여기 하기이잖아요. 하기에 들어간 거고, 개발 찍어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 하기기에 들어가는 거고, 도하는 여기, 도하 여기서 좀 위쪽 요쯤에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리고 검단은 뭐 아예 위에 있고 이런데, 간단하게 하기하고 두산 이브 도하 여기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더 나은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객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욕을 먹겠지만,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 현재 동원 가능한 현금이 있다면 대치제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요거 써놨습니다. 송도현대 아이파크 6.5에서 7.0. 이거는 LF 때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건데, 송도가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뉴스도 많이 뜨고 그러잖아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송도현대 아이파크예요. 캠퍼스 타운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냥 뭐 초역세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84형이거든요. 21년도 전고점이 9억까지 쳤는데 지금 현재 7억에, 그리고 뭐 6억 3,700에 3층이지만 거래된 것도 있어요. 다른 타입도 보시면 116. 얘가 좀 더 거래가 많은데 올해잖아요. 3월부터 6억 5천, 6억 8천, 5억 9천, 6억 4천, 6억 7천. 6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84형인데 116형 조현물 84. 그 옆에 있는 구축들은 더 오래된 아파트는 더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풍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단지인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7억 6천까지 올랐던 놈이 5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3천짜리도 있어요. 6억짜리도 있지만 금호도 2005년 들어간 이쪽 다 구축이잖아요. 얘도 107형이 이제 84인데 보시면은 20년 전고점에서 8억 4,500까지 갔던 애인데 지금 5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 가격도 있어요. 3층이지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현금이 있다면 대출제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6.4억에 7.2억에 나왔거든요. 그보다 훨씬 싼 가격이에요. 그럼 뭐 호금도 LF에서 말씀드렸지만 7.2억이 현금이 현재 있다면 이건 분양이잖아요. 분양이지만 이게 버금가는 현금을 지금 대출 껴서 동원할 수 있다면 호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관념이 좀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따라서 저는 도화에 대해서 일단 실거주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도화 쪽에서 쉽게 접근할 곳에 뭐 직장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실거주 요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에 맞는다면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신축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수익 측면을 많이 고려하신다면 동원 가능한 현금이 있느냐, 아니면 뭐 추후 분양 물량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신중히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다른 곳들의 어떤 시세나 이런 거 봤을 때 투자 가치를 갖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 대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즌 1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너무 서울 접근성 갖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히나 검단이나 계양 같은 경우는 서울 접근성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인천은 원래 대도시급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생활권도 형성이 돼 있고 거기서 비롯된 주택 수요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 수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인 게 GTOCL이었거든요. 따라서 대도시 원도심은 옳아요. 송도역 근처, 하기 근처가 무슨 변두리다 이렇게 많이 욕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잘 되는 이유가 거기가 인천 원도심인데 직장 많습니다. 남동공단 쪽도 당연히 많고 거기에 접근하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하기역 이용해서도 그렇고 송도역 이용해서도, 자차로도 상당히 좀 간석 주간 가기 편하다 그랬죠, 여기가.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냥 잘 됐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은 오른데, 다만 원도심이 오른 이유는 원도심은 기존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철도인데, 원도심인데 철도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도화는 약간의 망설임을 제가 갖게 하는 겁니다. 즉 하객지구나 송도역 센트리폴은 말 그대로 앞에 그냥 여기 있어요. 개설되거나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두산이브 도화는 원도심에 들어가긴 하는데 철도와 조금 거리가 있죠. 1km 정도 있었잖아요. 그 측면에서 얘는 좀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욕먹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욕 안 먹게 해볼게요. 인천은 하나의 대도시예요. 300만짜리 대도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던 거기도 한데 세 개의 도시가 그 안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인천 송도시, 인천 청라시, 인천 검단시고 가로치고 계양시가 추가 예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즌2 특히나 샌드리폴이나 CTOC 6단지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때 거의 2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인천 원래 남부 북구로 나뉘는 동네라고 그랬죠. 뭐냐면 이 수도권 1호선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도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천이 실제로 남과 북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철도 1호선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부평을 중심으로 하면 위쪽에도 모여 살고 아래쪽에도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났죠. 인천이 수도권에 서울에서도 넘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 원래 중심지들은 계속 구축화, 노후화가 돼갔잖아요. 그래서 인천이 개발을 하죠. 2000년 초반부터. 어디를? 북쪽에는 청라를, 남쪽에는 송도를 개발해 줍니다. 물론 영종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영종은 아무래도 섬이니까 영종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이번에 제3연륙교도 생기잖아요. 여하튼 영종은 그건 다를 때 얘기하고, 그래서 인천은 크게 두 개의 도시가 있는 겁니다. 즉 수도권 1호선을 갖다 기준해서
인천 남쪽 도시, 인천 북쪽 도시. 근데 거기에 핵심 지구가 남쪽은 송도고요, 북쪽은 청라입니다. 그리고 신흥 강자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인천은 세 개의 도시, 새로운 도시가 하나가 들어섰어요. 검단신도시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인천이 아닌 땅을 사실은 매입해서 만든 거기도 하고, 검단이나 계양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 원도심의 어떤 수요보다는 서울 접근성을 갖다 상당히 공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울 접근성을 갖춰주면서, 약간 정부가 쉽게 말해서 얘는 인천에서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상대적으로 싸고 이런 도시를 만들었던 거죠. 물론 가격 자체는 지금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잘 방어하고 있어요. 호흡은 제가 지난 엘리페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있고 세 개의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여하튼 중심 지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송도, 청라, 검단이 있어요. 그럼 원도심이 재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일단 수익성이 높을 수 있냐면 여기 딱 나옵니다. 이번에 학이 송도 역세권 어디 붙어 있어요? 네, 송도에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원도심 접근도 용이한 데다가 핵심 지구인 송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청라 쪽은요? 검암 있잖아요. 검암 역세권. 가정도 있는데 얘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검암 같은 경우에도. 검암도 방어 잘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고점 확 뚫고 올라가지 못하지만 얘도 지금 보면 청라에서 멀지가 않아요. 검단에서도 가깝고. 근데 얘는 이제 서울 접근성보다는 인천 원도심의 어떤 수요를 갖다가 감당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인천 남부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천 남부시의 핵심인 송도 옆에 붙어있는 용현 하객이나 인천 북부의 핵심인 청라에 붙어있는 검암 같은 데는 잘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들어가는 도화가 여기에요. 여기거든요. 도화역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얘 위치를 보면 이래요. 여긴데 남쪽의 중심인 송도로부터 좀 멀고 북쪽의 중심인 청라로부터도 좀 멀어요. 딱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더군다나 원도심이라서 좋은 점은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기반 시설은 철도로부터도 1km, 수도권 1호선으로부터도 1km, 주한 국가산단역, 인천 2호선으로부터도 1km. 애매한 위치에 전반적으로 위치해 있는 단지라는 측면이 있어요. 신축이라는 측면은 정말 나쁘지 않은데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단지뿐 아니라 추후에 들어설 단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천이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뉘어 있고 이 핵심 지구들에서 가까울수록, 왜냐면 저는 지금 인천이 뭐 가격이 많이 하향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오를 때 송도, 청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올라줄 거고 검단 올라줄 겁니다. 얘네들 중심으로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원도심에 들어갔을 때 기존 편의시설, 대표적인 철도입니다. 철도 이용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송도와 청라의 경계라는 애매한 위치에 이 도산이부 도화는 위치하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하객하고 송도 역세권, 즉 송도에 붙어있는 놈, 검암 역세권, 즉 청라에 붙어있다고 볼 수 있는 얘네들과 대비하는 위치, 좀 대조되는 위치에 이번 도산이부 도화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투자 수익 측면에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신축이죠. 이거 인천은 전반적으로 신축이 그래도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는 물량이 넘쳐나지만 원도심의 신축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인천 원도심 보면 요 라인 말하는 거예요. 정밀포, 주안, 간석 지나서 이런 식으로 부평까지 가는 요 근처에 있는 신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 전반 상승이 있었을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신축이라는 측면에서. 단 순서나 정도에서 최우선 순위 아니라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도나 청라, 검단 같은 최우선 순위가 올라줘야지 따라갈 만한 그런 단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 드리면 인천은 다양한 호재에 의한 대도시 상승 측면과 장주기 계단 상승이라는 지방 소도시 측면을 모두 가진 지역이다. 이건 뭐냐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 호재라든가 뭐 신규 주택들이 택지가 들어간다든가 다양한 호재들이 있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신도시 생길 때마다 이제 움직이는 게 있는 것처럼 인천도 그런 대도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안에만 해도 다양한 신도시 그리고 택지 신규 개발지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도 뭐 GTX B부터 시작해서 인천 1호선 얼마 전에 검단으로 연장된 이런 호재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 대도시 측면을 갖고 있고, 한편은 장주기 계단 상승하는 소도시 측면, 이거는 지난주에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춘천 말씀드리면서 춘천은 지방 소도시잖아요. 30만이 조금 안 되는 소도시거든요. 그런 지방 소도시들은 어떤 호재에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장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번에 들어가는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춘천이 이제 30대 1인가 정도 나온 것 같던데요. 결과도. 그런 게 있는데 인천은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왜냐면 대도시 측면은
원래가 대도시니까 당연히 갖고 있어요. 뭐 검단이 개발된다, 혹은 지금 계양이라든가 대장지구 개발된다, 인접한 곳 어디가 개발된다, 아니면 연륙교가 개통된다, 교통이 뭐가 뚫린다, GTX비가 빨라질 것 같다, 느려질 것 같다, 청항역이 개설될 것 같다, 개설 안 된다, 이런 호재들에서 움직인 것도 있는데, 인천은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분양 물량을 넘겨받은 게 많아요. 사실 손해본 건데, 옆에 붙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죠. 분양 물량이 다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왼쪽에 교통도 1호선은 이미 뚫려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막 넣었단 말이에요. 공항철도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호재에서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도 분양하는데? 좀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새로운 물량 들어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내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주기 계단 상승이 있어야 한 방에 좀 올라가주는, 전체적으로 어디만 튀어오르기가 상당히 힘든, 즉 송도가 튀어오르려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분양이 되면서 붙잡고, 다른 지역이 튀어오르려고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이 분양되면서 붙잡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 상승이 왔을 때 인천 전체가 한 번에 튀어오르는, 지방 소도시가 원래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런 모습도 동시에 갖고 있는 정말 막의 인천, 나쁘지 않은 의미의 막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그 설명만 해도 제가 꽤 드렸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복합적이지만 어느 비중이 더 많은 단지에 내가 투자를 하는지를 갖다 고려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두산이브 도화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상승 측면보다는 지방 소도시 측면을 갖고 있는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도라든가 청라는 사실 호재 같은 거, 대도시의 어떤 걸맞는 호재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 두산이브 도화 같은 경우에는 인천 전반적인, 즉 유동성 상승에 의해서 인천 전반적인 상승이 있어야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송도라든가 청라, 검단 같은 곳은, 특히나 송도는 지금 떨어졌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캠퍼스타운역 근처에 있는 뭐 이공구라든가 그쪽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 전반적인 시장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뭐 대표적인 GTX B 연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것의 가시화에 의해서 팍 한 방에 튀어올 수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고려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두산이브 도화는 이쪽 측면, 즉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데도 같이 오를 때 오른다는 거, 나만의 어떤 상승률은 있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걸 먹을까요? 자, 두산이브 센트럴 도화의 미래 가치는 이렇습니다. 후상향 인천 신축 분양가, 후상향, 우상향이 아니라 후상향입니다. 다 말씀하시는 분양가가 뒤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 뭐 인천도 당연히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인천은 워낙에 분양 물량이 많아서 한 번에 막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야금 조금씩이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분양가. 저희 카페에서 이제 검단 초기 미분양들 많이 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떠올리실 겁니다. 그때 분양가랑 지금 분양가 생각하면. 그리고 최근에만 해도 제가 이거 시즌 1, 2, 3 지금 3년 차인데, 시즌 1은 할 때 인천 분양가랑 지금 분양가 또 달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5억일 땐 분양가가 10% 오르면은 5천만 원 오르는 거라서 그것도 막 싸웠었는데, 6억이면 6천만 원이고요. 7억이면 7천만 원씩 올라버립니다. 10%만 올라도. 그게 올라갈수록 심해지는데, 지금 벌써 인천 분양가 센트럴 같은 경우에 8억 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음에 올라가면 근 1억이 한 번에 뛰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양가 상승 시기가 있으면. 그럼 10억도 금방 갈 수 있는, 수원이 지금 그래요. 바로 이 전 영상이 망포역 영상인데, 수원이 작년에 10억 분양가 넘었다고 수원에서 10억 분양 이랬는데 완판이 됐었는데, 이번에 망포역 프루지오가 12.4억이 나왔습니다. 9평이. 그런 식으로 인천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속도는 좀 느려 보이지만 분양가 자체 절대 금액도 이제 5억대, 6억대 넘어서 7억을 넘어서고 있고 8억도 찍었단 말이에요. 센트리폴에서. 송도나 청라에 들어가는 아주 신축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 두산이브 센트럴 도화도 뒤에 나올 요 라인, 같은 라인, 여기도 단지들이 있을 거거든요. 있죠. 있는데 그 단지들의 가격이 얘보다 쌀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닐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란 자체가 그래도 미래가치다. 인천 분들은 항상 분양 물량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검단도 있고 송도도 아직 남았고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인천 대도시입니다. 서울 것도 받아야 되는 대도시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 6억 찍었던 거고요. 5천 이상으로 해서 모든 단지를 찍으면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아파트입니다. 인천에. 거의 다 구축들이에요. 가격대 보시면 보이시나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직접. 이게 다 아파트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여기에 신축이 정말 많다고요?
인천이 대도시라는 점,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서부 지역의 어떤 신축 물량에 대한 수요를 받아주는 곳이라는 것을 갖다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천도 무한한 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 1호선 라인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신축들, 거리가 조금 역까지 거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들어가는 신축이라는 점에서는 미래 가치가 없진 않다. 좀 전에 보신 그 수많은 구축들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신축으로 옮기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송도나 청라 같은 데는 지금 조금 싸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시려면 지금 들어간 건 좀 나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도 같은 곳, 물론 구축이겠지만. 근데 추후에 상황이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었을 때 구도심이라도 이런 신축은 상당한 메리트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 한 줄평은요, 인천 전반적인 분양가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걸 보여주는 단지다. 저는 사실 이 단지 자체에 대해서 좀 전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주 큰 인기를 끌만한 요소를 갖고 나온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자체 조건은 상당히 좋았어요. 다만 주차 빼고, 주차 빼고 커뮤니티라든가 뭐 스카이 라운지에 뭐 여러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선택을 받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에서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들, 제가 아니라 인천분들을 그런 요소가 있는 단지였던 것 같고요. 다만 분양가 추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단지로서 얘가 어떤 식으로 결국은 결론이 날 텐데, 결과가 나올 텐데, 뭐 당장 미분양이 나더라도 얘가 이른 시일 내에 완판이 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분양가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단지, 우상향 쪽이겠죠. 후상향. 보여줄 수 있는 단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천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또 있어요. 그 분양가를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도 봐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인천 단지라 다뤘습니다. 자,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 걸러서 영상 봐주시고요. 마지막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카페 비밀정보 공식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질문하시면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투자 정보와 정확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